안녕하십니까, 미스터 뱅입니다. 자, 우리 마이멘토와 함께하는 유튜브죠. 이번 상반기 기업은행 신입회원 채용에서 자기소개서 작성과 관련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류 접수가 진행 중입니다. 제가 채용 공고를 한번 보니까요, 서류 접수 기간이 조금 길어서 여러분들 자기소개서 적을 시간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전형 일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서류 접수가 3월 21일부터 시작해서 4월 4일까지니까 시간은 뭐 그렇게 부족하지 않습니다. 충분합니다. 필기시험이 5월 13일입니다. 5월 13일. 필기시험 공부할 시간도 좀 나름대로 주어져 있죠. 열심히 공부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1차 면접, 기업은행에서는 이 실기시험이라고 하는 1차 면접이 5월 하순, 6월 초순까지, 그래서 뭐 토론 면접, 인터뷰 면접, 발표 면접 해서 지난번 면접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최종 발표, 임원 면접까지 거치고 최종 발표가 6월 하순에 나는 이런 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일정이 좀 한 3개월 정도, 은행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채용을 하면 3개월 정도 일정을 가지고 채용을 진행하게 됩니다. 자기소개서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서는 총 4가지 문항입니다. 총 바이트는 8000바이트니까 분량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작지도 않은 그런 정도 수준이고, 문항 난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버전과는 좀 바뀌었지만은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그렇게 쉽지도 않은 그런 자기소개서 문항들이 될 것 같습니다.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입니다. 본인이 직업을 선택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부분이 뭐냐라고 하는 이 부분을 질문을 하고요. 그 이유를 기업은행에 지원한 동기와 연관지어서 설명해달라. 자, 이거는 결국 뭐냐면 지원 동기에 대한 질문이죠. 제가 저 문항을 다시 한번 수정각색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 한번 드려보죠. 기업은행 지원 동기를 적는데 그거를 직업 선택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요소와 연관지어서 기업은행 지원 동기를 적어달라. 이 문항이죠. 자, 그럼 결국 이 1번 문항은 지원 동기를 적는 건데요. 지원 동기만 가지고 이 2000바이트를 적으려 그러면 분량 압박감이라고 할까요? 분량 채우기가 좀 버겁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제가 적어놨죠. 2000바이트면 많이 적어야 됩니다. A4 용지 분량으로 출력을 시키면 2000바이트가 어느 정도 되냐면은 약 3분의 2페이지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는 여러분들의 경험이나 사례, 이 부분이 반드시 나와야 되는, 그래야 여러분들이 분량을 적어 내려갈 수 있는 그 정도 분량입니다. 경험 사례를 한번 연관 지어보고, 그 다음에 내가 직업을 선택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으라 그러는데, 결국 이제 1번 질문이 이 왜 기업은행인가 라고 하는 이 지원 동기와 관련된 질문이다 보니까 기업은행과 타 은행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저도 이 현직 기업은행 뭐 지점장급부터 본부장급부터 뭐 신입회원급까지 다양하게 기업은행 직원들을 이렇게 만나보면 기업은행 직원분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자부심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국책은행이다 라고 하는 그 부분인데요. 기업은행과 타은행의 차이점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국책은행이라고 하는 부분은 분명히 차이점입니다. 이 지원 동기를 2000바이트 적는 데 있어 가지고 이 국책은행이다 라고 하는 이 부분만 가지고 강조를 하면 좀 뭔가 2% 부족해 보이는 느낌이 있습니다. 자, 국책은행을 강조하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좋은데요. 국책은행만 강조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스럽지 않다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그 이외에 나머지 어떤 여러분들의 그 직업을 선택할 때 고려하는 요소, 국책은행이다, 공익이다 라고 하는 이 가치 이외에 여러분들이 한 가지 정도를 뭔가 더 생각을 해낼 수 있으면 이 1번 답변에 좋을 것 같고, 여기는 제가 이제 적는 방법을 2가지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기 왼쪽 편에 보면 제가 이제 소제목만 하나 줬고 이 2000바이트에 대해서 설명을 별도로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적는 방법을 저는 이 2갈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유튜브라든가 다른 설명을 듣다 보면 반드시 자기소개서나 면접에서는 답변을 2갈식으로 하라라고 하는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는데요. 그 2갈식이라고 하는 건 반드시 좋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쁘지 않지만 2갈식만 정답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되고요. 때로는 2갈식이 좋을 수도 있고 때로는 미갈식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응용하고 변화를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읽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더 잘 읽히는, 더 임팩트 있는 전달력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먼저 2갈식이라고 적는 거, 이거는 어떤 방식이냐면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합니다. 위쪽에다가 제가 직업을 선택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사항은 땡땡땡이라고 하는 요소입니다. 그 이유는 어떤 이유입니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을 먼저 적어주고, 그리고 아래쪽에다가 지원 동기와 관련된 여러분들의 경험이라든가 사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 지원 동기를 적어나가는 이런 방식이 2갈식 작성 방법이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밑에 이제 미괄식이라고 이렇게 적어놨죠. 자, 이거는 어떤 방식이냐면 제가 파란색으로 한번 표시를 해보죠. 미괄식은 경험이나 사례를 먼저 이렇게 한번 적어줍니다. 이 경험 사례를 통해서 저는 직업을 선택할 때 이런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기업은행에 지원한 이유입니다. 이게 미괄식 작성 방법이 되겠습니다. 두괄식이 좋다, 미괄식이 좋다, 이거는 원칙이 있는 게 딱 정답이 있는 게 아니니까요. 여러분들이 때에 따라서 이거를 응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저는 두괄식도 좋고 미괄식을 적어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 중에 1번을 한번 적어 보십시오. 자, 2번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은행의 조직 구성원으로서 가져야 할 태도와 가치관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구체적인 경험, 행동, 사례 등을 통해서 기술해 달라. 1번 답변과의 중복이 우려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적었는데요. 아까 제가 1번 답변을 설명을 할 때 공익, 국책은행, 공익성 이야기를 한번 했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기업은행 조직 구성원으로서 가져야 할 태도가 또 공익성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 치면 1번 답변하고 중복이 되겠죠. 앞쪽에 1번 답변에다가 공익성을 강조를 했다면 기업은행 조직 구성원으로서 가져야 되는 가치와 태도는 서비스 마인드를 적을 수 있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이 1번하고 2번은 이렇게 좀 달리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중복이 안 되게요. 여기 적는 방법을 보면 맨 위에 소점을 하나 적고요. 기업은행 구성원으로서 가져야 할 태도, 가치관에 대해서 한 400바이트. 저는 이러이런 태도, 가치관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400바이트를 적고 거기에 대한 행동, 경험 사례를 1200바이트 정도 적고 그 결과는 어땠고 이 폐문은 이렇게 적용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을 400바이트 적는 이런 구성으로 한번 적어보라. 근데 여기 이제 작성 방법에 두 가지를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금방 제가 설명드렸던 400, 1200, 400 이렇게 적는 거는 태도나 가치관을 한 가지로 적는 경우입니다. 근데 만약에 태도나 가치관을 두 가지로 적을 수도 있냐라고 하면 두 가지로 적을 수도 있겠습니다. 1000바이트, 1000바이트 이렇게 나눠서요. 첫 번째 기업은행 직원으로서 가져야 될 가치나 태도에 대해서 1000바이트 정도를 위쪽에다 적고 두 번째 기업은행 직원으로서 가져야 될 태도나 가치관에 대해서 아래쪽 1000바이트에다가 이렇게 두 번째 내용을 적는다. 이 방법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 중에 어떤 방법을 써도 좋은데 가능하면 한 가지를 길게 좀 적는 방식을 일단 먼저 추천드립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다 적고 싶다 그러면 두 가지 다 적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1번하고 답변 중복되지 않는 쪽으로 그렇게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시고요. 3번 본인의 창의성을 발휘하여 시도했으나, 자, 창의성이라고 하는 포인트 하나 있죠. 근데 실패했던 사례 또는 어려웠던 상황, 뭐 실패다 성공이다 따지기 전에 그냥 어려웠다, 좀 곤란했다 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기술해달라. 또는 실패했던 사례도 좋다. 반드시 성공했던 사례 적으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실패 사례 적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실패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다 라는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사례에 대해서 기술하고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배운 점이 향후 직무를 수행하는데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작성해달라. 2000바이트, 1000자 정도 되죠. 자, 여기는 제가 적는 방식을 이렇게 소제목을 하나 적고요. 그때 당시 창의성을 발휘해 시도했던 그 상황 또는 배경, 거기에 대해서 한 400바이트 정도를 먼저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실패했던 내용 또는 어려웠던 내용, 그러나 내가 노력했던 내용, 노력했던 부분에 대해서 1200바이트 정도 글을 적고요. 그리고 마지막 후반부에는 왜 실패했는지 실패 요인에 대한 분석, 이 부분을 좀 적어주라는 겁니다. 실패 요인에 대한 분석, 그 다음에 왜 실패했는지 에 대한 그 어떤 느낌이겠죠. 그리고 입행 후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라고 하는 이 부분을 400바이트 정도 적어보자. 이 3번 문항에 대해서 어떤 포인트는 실패 경험을 적어달라는 건데 결과적으로 성공했다라는 이런 문구가 나중에 나오지 않도록 해보십시오. 실패도 했고 어려웠지만 항상 여러분들 이 3분의 2 지점, 이 부분 제가 지금 이 빗줄 치고 있는 이 부분에 가면 그래서 결국 성공했다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은 많이 적고 싶어 합니다. 근데 그거 절대로 임팩트 있는 글이 안 되니까 성공했다는 이야기 안 나오게, 실패도 좋습니다. 실패한 이야기를 그냥 그대로 적으십시오. 근데 창의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요게 포인트지. 제가 지금 별표를 표시하고 있죠. 창의성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변화와 창의적인 아이디어, 창의적인 생각, 여러분들의 고민, 이게 중요한 것이지 여러분들이 결과적으로 성공했다 실패했다 이거는 하등의 중요한 부분이 아닙니다. 이거는 평가자, 읽는 사람의 입장입니다. 실패 요인에 대해서 왜 실패했는지를 본문 중간에 꼭 한번 적어보자 라고 하는 게 3번에서 제가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3번은 그런 식으로 한번 적어보고요. 마지막 4번을 한번 보도록 하죠. 기업은행만의 출제 방식이 계속 여기 4번에 나오고 있습니다. 입행 후 다양한 구성원들과 소통 및 협업을 원활히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본인이 가진 특성과 강점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질문을 하나 만들어라. 그리고 그에 대한 답변을 기술하라. 자, 질문을 먼저 하나 만들고 답변을 적어라 라고 하는 건데요. 2000바이트를 주고
아래에 나열된 키워드 중에 반드시 2개 이상을 포함하여 질문을 완성할 것. 질문의 제시어들 중에 2개 이상을 반드시 포함시켜서 질문을 하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협업이나 팀워크, 소통을 잘할 수 있다라는 그런 특징과 강점에 대해서 답변을 기술해보라 라고 하는 이 질문입니다. 제일 먼저 질문을 먼저 하나 만들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답변에 대해서 소제목을 적고, 그 소제목에 대해서는 경험이 나와도 좋습니다. 뭐 분량이 충분하니까요. 경험을 하나 적고, 위에는 배경도 적고, 또 마지막에는 입행 후라든가 결과라든가 느낀 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적어보자 라는 요 구성으로 글을 적어보고요. 자, 기업은행이 상당히 강조하고 있는 게 이 소통과 협업, 팀워크입니다. 자,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의 어떤 역량과 관련된 보다는 여러분들 순수하게 인성적인 부분을 한번 적어 보십시오. 이 인성적인 부분을 여러분들이 적을 수 있는 크게 많지 않으니까 이 4번만큼은 여러분들의 인성적인 부분, 예를 들어서 저는 뭐 상당히 대인관계가 좋다, 친구관계가 좋다, 친구들을 만날 때 상당히 저는 챙겨주는 스타일이다, 아니면 마지막 뒷정리를 한다, 아니면 약속을 잘 지킨다, 뭐 어떤 것도 좋으니까 인성적인 부분, 저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준다, 뭐 어떤 것도 좋습니다. 제시어를 활용해서 질문을 만들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질문 만드는 것 자체 가지고 여러분들이 시간을 상당히 오래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질문 만드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렵다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예시 질문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점 생활이 100일째 되는 날 예상되는 하루 일과에 대해서 적어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제시어들 중에 100이라고 하는 게 들어갔고요. 하루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갔죠. 지점이라고 하는 단어도 들어갔네요. 지점 생활 100일째 되는 날 예상되는 하루 일과에 대해서 적어보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을 만들면 된다는 겁니다. 아침 8시에 어떻게 출근해서 고객들 뭐 응대를 어떻게 할 계획을 세우고 하루 일과를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마지막 마무리는 어떻게 했다라는 그런 내용까지 적는데, 그 사이에서 여러분들이 소통과 협업을 원활히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러분들의 강점을 드러낼 수 있도록 답을 적어보면 되겠죠. 자,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질문을 만들라는 게 아니라 예시로 질문을 만들어 봤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질문을 만들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또 질문을 제가 또 한번 만들어 보죠. 100이라고 하는 이 숫자 있죠. 이거를 넣고요. 국채은행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넣어 보겠습니다. 태도라고 하는 단어도 또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기업은행을 100점짜리 국채은행으로 만들기 위한 본인의 태도나 생각에 대해서 적어 보세요. 이런 질문을 제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럼 여기에 어떤 단어가 들어갑니까? 100이라고 하는 숫자 들어가죠. 국채은행 들어가죠. 태도라는 단어도 들어갑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제 질문을 만들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성적인 부분을 강조해서 여러분들이 답변을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4번은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면 1번부터 4번까지 이렇게 총 4개 문항이 나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1번 지원 동기에 대한 부분 중요하고 그래도 좀 어렵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되고, 2번, 3번, 4번 이 문항은 제가 볼 때 분량도 다 비슷하고요. 중요하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적기에 그렇게 쉽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은 그런 비슷한 난이도의 문항을 가지고 있다면 1번 문항, 저 지원 동기를 적는데 여러분들이 좀 더 에너지를 낭비하고 국채은행 이외에 기업은행에 대해서 지원 동기를 적을 때 내가 직업 선택할 때 기준점을 가지고 연관 지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은행 자기소개서 4월 4일까지니까 시간은 좀 충분하고요. 자기소개서 잘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은행권 자기소개서 작성 포인트 마이멘토와 항상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번 유튜브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